이용 한 아시안 센터 부장님, 박상원 한 캄보디아 교류협회 회장님, 이재우 수출입 은행 선임연구원 회장님, 그리고 김성주 김한과 병원 이사님은 캄보디아 출장 중이라 오늘 여기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주 김한과 병원 이사님, 그리고 부산 외국어대 동남아 소장 김동혁 교수님은 필리핀 출장 관계로 오늘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신현덕 국민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현덕입니다. 두 분 발표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몽재 대사께서 아세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보고 생활하시고 오신 이영정 심의관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갔는데요. 5시에 끝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약속 있으신 분들도요, 5시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김동진 이사께서 증권투자자문 접대기 있는데요.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진입니다. 수행하는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 은행을 설립해서 은행장으로 이제 은행 일을 하면서 많은 기업체들도 많고, 그다음에 개인들도 많고, 아직까지 마침시하게 캄보디아 대사관장이 있지만, 그 캄보디아라는 게 여러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인프라가 아직도 좀 많이 약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발전이나 경제 발전이 제일 우선인데, 그 경제 발전의 선행 조건이 여러분 다 아다시피 정치 발전하고 정치 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캄보디아가 훈센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정치 체제로 이루어지지만, 그런 면에서 좀 아직 좀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 강하고, 두 번째로는 캄보디아가 사람들이 굉장히 순한 반면에 상당히 제가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제 목밥을 이제 20, 30년 그 폴포트 정권이나 내전 또 베트남하고의 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사람들의 인성이 본성은 순수하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또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사람에 대한 존경과 생명에 대한 이런 존엄성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은행장이지만 은행이 제 건 아닌데 캄보디아 프롬펜 사회에서 제가 돈이 다 제 돈으로 알고 굉장히 경원이 낮에도 3명을 데리고 다니고 굉장히 취약한, 물론 이제 상황은 많이 변하지만 아직도 어떤 인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다른 연사께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열성적이라고 하지만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 이제 불란서의 식민지다 보니까 이런 소비 성향이나 어떤 외형적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장관이나 국회의원들한테도 만나면 참 월급이 50불도 안 되는 장군들 만나서 영어로 인사할 때 Your Excellency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캄보디아가 노동임금이 싸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경험을 얘기 드리자면, 캄보디아는 이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대출을 하더라도 근저당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5,000불이고 그 당시에 5,000불 만면 굉장히 큰 돈인데, 대출을 해주고 오토바이든 뭐든 어떤 집이든 근저당을 잡으려면
근저당 설정 서류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뭐 몇 달이 가도 근저당 서류가 안 오면 변호사는 왜 안 오냐고 물어보면 이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물론 이제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르죠. 등기소에서는 등기 절차도 잘 안 돼 있지만 등기해 주려면은 컴퓨터가 지금 없으니까 컴퓨터 하나 달라. 책상이 없으니까 책상 줘야 뭐 등기소 줘. 아까 우리 바로 전 양사도 얘기하셨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굉장히 큰 고민이고 또 하나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진출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좋은 면은 뭐냐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또 환전 외환 거래도 자유롭고 투자라든가 이런 건 잘 돼 있는데 가장 큰 제약 요소 중에 하나가 동남아는 다 그렇지만 거기서 기업이나 법인을 설립하려면 그 캄보디아 내국인 지분율이 51%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고 돈이 많아도 이 외국인의 지분이 49%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영권이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은 이 잔머리와 이 어떤 변칙에 능하다 보니까 그 캄보디아 내국인을 차명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많게는 뭐 캄보디아의 내국인 변호사나 또는 뭐 회계사라.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믿을 만한 사람은 변호사나 회계사를 쓰고 아니면 보통 많은 사람, 시골 농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차명으로 지분을 쓰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데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생기다 보면 반드시 그 내국인한테 그 차명한 주주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또는 회사가 무너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어떤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저임금 체계 또는 메콩강을 중심으로 하는 가장 중심권에 있는 캄보디아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태국, 그 다음에 미얀마까지 굉장히 동남아를 주도하는 발전적인 국가들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분명히 캄보디아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또 우리의 어떤 소규모 대기업을 떠나서 중소기업의 진출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장치 산업이나 설비 투자보다는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그쪽의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인재 교육이라든가 교육 중심의 사업이라든가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이러한 장치나 설비 투자에 대한 과잉 투자를 좀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우선 그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는 소프트 산업이라든가 서비스 산업으로 관심을 좀 기울이면서 시작한다는 저희의 시행착오라든가 투자의 부담을 좀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자께서 하실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용 부장께 자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시안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기용 부장입니다. 발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아울러 가지고 발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아세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까 이봉재 전 대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캄보디아에 진출을 할 때 어떤 제약 요인들이 있고 기업들이 어떤 점에 의정을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에 대한 중요성은 발표자께서 너무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세안을 공동체가 출범한 다음에 하나의 전체 어떤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아세안 FTA나 한 베트남, 한 태국, 한 싱가포르 FTA 저희들이 예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면
훨씬 낮은 관세로 물을 수출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등에서 굉장히 소비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단층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전체로 어떤 생산의 거점이라는 인식과 함께 소비 시장으로서 아세안 전체를 상대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일본 이용해서 진출을 하는 걸 보시면 중단층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의 소비 시장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캄보디아가 메콩강 교역 지역,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베트남 이런 지역이 중앙부에 위치합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GMS 지역에 대한 ADB라든지 AIIP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이나 중국의 개발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중앙부에 있는 캄보디아의 활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을 하고 나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물리적인 연계성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까. 그 얘기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이런 데를 연결하는 도로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량이라든지 또는 통신망이라든지 발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가 앞으로 많이 커질 겁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자체 국가의 재원은 별로 없기 때문에 PPP를 통해 가지고 ADB라든지 아니면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 개발하게 하는 그런 PPP 많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출하는 여지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세안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캄보디아를 좀 살펴보면 아까 우리 이영종 국장님께서 성사에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더 제가 구현할 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캄보디아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MS 지역, 메콩강 지역 개발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 특히 인프라망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작년에 있었던 1 메콩강 정상회의에서 일본 메콩강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향후 3년 동안 7,500억 엔을 GMS 지역 인프라 정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달러로 따지면 약 75억 불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철도망 정비라든지 그런데 일본 자본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의 혜택이 결국 캄보디아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중국도 운남성이나 관세자치구 지역이 바로 메콩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서남부 개발이나 서부 개발에 연결을 해서 메콩강 교에 굉장히 많은 정성을 쏟고 있거든요. 그런 중국 자본이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92년부터 시작됐던 ADB의 GMS 개발 사업, GMS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수혜가 결국 캄보디아 방어가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캄보디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인프라망입니다. 도로망. 캄보디아 2차선 도로가 100%. 주변 태국은 2차선 도로망이 한 36% 정도고 4차선 도로가 약 60%가 넘습니다. 도로망이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생산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전력이 전력의 대부분을 수입을 하거든요. 베트남은 라오스도 수입. 전력이 안정적인 공급이 되지 않으면 무장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법적 제도 준비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잘 우리가 의논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율동성이나 또 제약권이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식들을 공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투자의 효과를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기업이 아주 축약해서 좀 네,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다른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태국이나 그 다음에 베트남 진출에 있는 기업들이 캄보디아 같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지로서 캄보디아가 자기말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때도
태국과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 또는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캄보디아를 같이 진출해서 그 상생 효과를 보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점은 제가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먼저 수출입은행에 계시는 이재호 박사께서 발표를. 예, 안녕하세요. 수출입은행의 이재호입니다. 저는 캄보디아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닌데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금융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캄보디아에서 지금 엄청난 인프라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공업이나 중앙공업으로 단계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경영 지역에서 인프라 구축이나 이럴 때 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원조 자금을 생각하게 되죠. EDCF 자금이라든지 코이카 자금도 있겠지만 이런 자금을 활용하면서 그 양국이 협력하면서 그런 인프라 구축에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자금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겁니다. 지금 이제 전에 김 부장님 말씀하신 PPP 얘기했지만 민간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 자본을 흡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도 캄보디아에 진출을 해야지만이 민간 자본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 사업에 들어갔을 때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경제적, 산업적 측면, 제조업적 측면에서 또는 건설적 측면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먼저 그것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금융협력의 기반에는 단순히 국가 간의 원조자금의 협력이 뿐만 아니라 민간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민간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우리나라 민간 금융기관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캄보디아에 민간 자본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금융사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고 제도적으로 많이 미미한 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미미한 점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건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말레이시아나 조금도 중국 기업들은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친한은행, 국민은행 정도만이 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제도적으로 미비된 부분을 개선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금융기관들이 진출해서 그런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금융기관들은 분명히 돈이 되고 그러면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려고 아직도 지금 최근에 금융기관들은 국내에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해외로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나라의 금융제도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 나라의 금융제도가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 간의 채널, D2C 채널을 통해서 그 나라의 금융제도 또는 금융관행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딩 시키면서는 노력이 정부 측에서 노력을 해줘야지만이 금융기관이 나갈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 거고 아마 이제 그런 어떤 금융제도 기관의 개선하는 방법으로서는 우리나라의 페이스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어링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 통해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그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들의 금융제도, 금융관행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의 진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우리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정리하려면 도움을 그것은 결국 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많은 나라들이 속에서 더 일본이나 선진국들이 오겠지만 그래도 가장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이나 그런 방식들을 벤치마킹 하고 그 노하우를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현재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특히 스마운동과 그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임철리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정부 관계들이 스마운동을 배치받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한 번씩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을 봤을 때 그의 강점은 지난번에 노드에서 발표해 주신 이번재 대선님이나 이번재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적은 자금을 EDCF나 ODA 자금을 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수출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그들에게도 전수해서 우리 경제 발전을 하고 또 경제 발전을 통해서 고용이 증대되고 또 국민들이 자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이거는 바로 이분나라 지금 말씀하신 발제자나 분들은 어시적이고 이론적인 얘기인데 저는 좀 더 실질적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청년 실업이나 아니면 지금 45세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이모작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예시를 좀 해주고 싶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잠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사업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만, 첫째 이제 한국 화장품 분야라든가 미식산업단지가 의료 승용 사업이라든가 제약 분양 사업이라든가 광고 전시 컨설팅 사업이라든가 배부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빌라 건축 사업 등등이 유망한 업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하는 나라인데 이 원조를 주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코이카를 통해서 ODA 자금, EDCF 자금이 이렇게 나가고 또 외교통상으로 외교통상부 나름대로 또 지원하는 자금이 제각각이 중복되고 이렇게 모든 농림부는 농림부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중복되고 제각각의 원조 시스템을 컨트롤 타워가 있는 하나의 어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조를 해주는 방향을 시급히 좀 만들어서 정부 당국에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정책 제안을 드리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먼저 임 부장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먼저 김성주 이사께서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과거에 있어서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한과병원이고요. 저희가 2007년부터 캄보디아에 제가 봉사를 시작하다가 연 3회 한번 가면은 노량진 한 2,000명 정도고요. 그 다음에 수술 100여 개 정도 하고 들어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2010년 정도 되는 금세 총리 모였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병원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놈펜 시내에 있는 남동 병원에 갔다가 자이카 기지라는 병원이었는데요. 그걸 다 때려 부시고 저희들이 50베드 최신식 건물을 작년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 분야라는 게 있을 때 캄보디아 의료 상태는 저는 직접 나가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봤는데 너무 받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해도 능동적으로 미리 생각을 안 하고 굉장히 힘든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병원을 여태까지 코이카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서 의료 사업을 했는데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하고 한 유일하게 민간 합동이죠. 코이카에서 500만 불, 저희가 250만 불을 지원해서 유일하게 아마 성공을 한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건 좋지만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캄보디아 의사들을 저희 병원에 초대해서 1년 6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캄보디아가 이렇게 의료 산업이 가가지고 사업이 가고 성공을 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베트남 쪽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적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 그게 한국병원을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럴 정도로 일단 생과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선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성형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 퍼센트 정도에 달하는 중국계 의자들, 그다음에 우리 관료들의 를 대상으로만 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발전 속도로 보면은 약 10년 후쯤 지나면은 아마 캄보디아의 모든 병원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필요한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의 의료 쪽이 그 정도의 시간을 맞춰서 준비해 가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저 2분간 우리 좀 임대사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발표했던 대로 저는 메시지를 세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2015년을 중심으로 해서 전일시장 생산기지를 통합한 아세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의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시장 파트너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려면 우리가 중장기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업들이 일선에서 나가서 지금부터 좋은 이미지, 착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도 경영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역사문화 연구입니다.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도 우리가 많은 원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에 대한 호감도는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감도를 오래 유지하려면 역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가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ODA 분절 이건 아주 심각해요. 저도 베트남 대사 하면서 봤지만 작은 제한된 예산을 분절해서 주기 때문에 원재 효과가 많이 감소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건의나 제언은 정부에서 있던 사람들이 하면은 귀담아 듣지 않는데 우리 회장님처럼 민간 기업 또는 민간 단체에서 그런 제안을 해주면 정부가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22위원께서도 2분간만 좀 사용하시죠. 사실 저는 그보다 적게 사용해도 되는데요. 그냥 그래도 2분 주신다니까. 첫째, 저도 임대사님 말씀하셨던 ODA 분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를 외교부에 말씀을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외교부는 이제 코이카라는 하나의 단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전 부처의 ODA 기관화. 그러니까 우리 사실 각각 부처들이 나름대로 물론 보건부장은 보건분야, 공인부장은 보건분야 어떤 나름대로 좀 비교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외에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외교부 자체가 상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국무조정실에 ODA 관련한 업무가 입안이 돼서 거기서 컨트롤 타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코디네이션 사람들이 각 부처의 어떤 인터넷에 설치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짜 민간들이 저희 외교부만 탓하지 마시고요. 언론이라든지 국회라든지 그래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주시면 조금씩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좀 클로징 멘트 좀 하겠습니다. 아마 이 휴대전화 꺼내보시면 한 1분쯤 남았을 겁니다. 제가 이제 생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두 분 발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 5분께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캄보디아를 1986년에 이 앙코르와트 세계 유적을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번역을 해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부터 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사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윈윈하는 그런 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여러분께서도 그러시지만 조금 돈이 없는 것이 사람이 살면은 아닙니다. 거기도 인류가 있고 다 있는데 모든 사람을 인류로 대우해 주시면 우리도 결국은 인류로 대우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장시간 모셔가지고 큰 불편한 자리에서 이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가 더욱 발전해서 두 나라 모두가 상승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한국경제내에서 아세안의 역할 심포지움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심포지움에서는 더욱더 유익한 발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